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고 있으면요, 이건 임계치까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생 변수가 아니라 외생 변수에 의해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격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4.19 뭐 그런 때처럼 말이죠. 근데 5.16이야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역량이 있고 뭔가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 한국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서 한국의 여야 이 정치권, 국민의힘 민주당으로 상징되는 완전히 쓰레기통 같은 기존의 정치권이 재편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21세기 유튜버 뭐 개딸이니,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폭력 사태 나오는 거 보고요, 극렬 유튜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정치 깡패나 다름없는 사람들인데 온갖 막 행동을 하면서 이거를 영상에 담아가지고 슈퍼챗 수익으로 올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게 예전에 4.19 전에 있었던 격변기에 있는 일들이거든요. 선을 넘는 거예요. 임계치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정치 깡패가 나타났다는 것은 역사가 격변기로 가고 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깡패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4.19 사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4.19 사건 아니에요? 1960년 4월 18일 날 3.15 부정선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김주열 사건이 나오게 되죠. 김주열의 시체가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4월 18일 날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합니다. 청계천 사과를 장악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어떤 전국적인 호응이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 전국적인 호응, 한마디로 총매가 터지면서 폭발하게 되느냐, 바로 이때 정치 깡패 유지광 패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고려대생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쇠망치, 손도끼, 쇠파이프, 곤봉 같은 것으로 무장한 괴한 100여 명들이 나와가지고요, 대학생들이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놨대요. 정치 깡패 유지광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4월 19일 아침에 조간신문 일면에 정치 깡패 유지광, 고려대생들 폭행,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당시에 대학생들이라고 하면은요, 집안의 희망이자 가문의 희망이자 그 동네의 희망이었어요. 우골탑이라고도 불렀잖아요. 워낙 많은 소를 팔아가지고 대학을 보내니까 우골탑이 쌓인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대학생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 이 대학생들이 얻어맞았다는 것이 온 국민을 격분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월 19일 날 조간신문을 보고 그 종로 일대부터 을지로까지 이 10만 시위대가 장악을 한 겁니다. 경무대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바로 그때 홍진기, 내무장관이 홍진기가 강경 진압을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5.18 발포명령 얘기하지만 그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그 확실한 발포명령은 바로 홍진기 내무장관을 통해서 4.19 때 나왔던 일이죠. 홍진기가 누구예요? 그 홍석현, JTBC 홍석현 아버지죠. 홍나희, 그러니까 이건희 씨 부인 홍나희 씨의 아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홍진기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판사였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비롯해서 정권을 달리하면서 계속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소송 걸기 좋아하니까. 자, 그래서 이날에 20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4.19 때 홍진기 내무장관의 강경 진압으로. 그리고 나서 20만 명이 나온 거예요. 20만 명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계엄령, 군대가 동원된 거죠. 그리고 계엄령 하에서 100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급기야 4월 25일 날 27개 대학의 258명의 교수들이 시국선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라고요.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 교수들 258명이 나왔으니까 이건 더 이상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타협할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학 교수들 시국선 논문이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은 26일 날 하야를 결정을 합니다. 정치 깡패가 나왔다.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유튜버를 가장해서 정치판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 정치가 비정상화되고 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 임계치를 넘어가 버린 격변으로 가고 있다는 조짐입니다. 어떤 격변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 평양에서 오겠죠. 봄 소식은 평양에서 올 거예요.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은요, 지금 보수 흉내내고 진보 흉내내고 있는 이 가짜 기득권 집단들, 정치권은 재편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혼란, 혼돈, 무질서,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죠.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 일정한 기간 그럴 수 있잖아요. 혼란 시기가 최소화되게 하시며, 최소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이 민족의 치리자들로 삼으시고 복음 통일을 통해서 북한을 열고 세계 선교할 길을 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서 한국 정치권도 흔들거릴 텐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지금 도찐개찐이죠. 누가 낫냐,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낫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썩은 호박이냐 상한 호박이냐, 그거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이 민족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자들, 출입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자들, 양떼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이 이 민족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예비되게 하시며 훈련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을 보존시켜 주시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 북한 재건의 역사와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민족의 다윗 같은 지도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세 같은 대통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이 여기서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북한의 2천만 노예동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중국의 14억 인구가 주를 찬송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위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승리자들이 되어 저희의 심판대 위에 세워지는 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 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